안녕하세요. 19년차 모유수유 전문가가 육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는 아가손 육아TV 강경희 원장입니다. 젖병 수유나 모유수유 자세를 지도하다 보면 수유 중에 첩첩첩하고 혀차는 소리를 내는 아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런 소리를 내는 아기들은 수유 중에 공기를 많이 삼켜서 속이 불편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혹시 분유가 맞지 않아서 배앓이를 하는 줄 알고 분유를 바꿔야 하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혀차는 소리 왜 나는 걸까요? 수유 중 혀차는 소리는 아기의 구강 구조나 수유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얕은 젖물림, 혀가 두껍거나 짧은 경우, 그리고 입천장이 높아 입안의 음압 상태가 잘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해요. 아기가 수유를 할 때는 혀가 유두를 아래에서 감싸고 앞뒤로 물결치듯 움직이며 유두를 짜내고 입 천정은 그 위를 밀폐시켜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러한 구조나 움직임에 문제가 있으면 음압이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혀차는 소리와 함께 공기를 삼키게 되고 수유량도 감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혀차는 소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수유 과정의 단계에 맞춰 설명해 드릴게요. 아기가 입을 크게 벌리고 유두와 유륜을 입안 깊숙이 물면 혀가 유두 아래로 들어가 부드럽게 감싸듯 받쳐져요. 이때 아랫입술은 바깥쪽으로 말리며 유륜 아래쪽에 닿고 혀는 유두의 밑면에 닿아 지지대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설소대 단축증이 있는 경우 혀 아래쪽 끈이 짧고 뻣뻣한 아기들은 이 과정부터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혀가 유두 아래를 받쳐주지 못하고 혀 끝이 아래쪽 잇몸에 고정되어 있거나 유두를 감싸도 위로 말아 올리는 움직임이 제한돼 혀의 앞뒤 물결 운동이 매우 약하거나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유두가 입 안에서 자꾸 빠지고 입 안의 음압이 유지되지 않아 혀차는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수유 시간이 길어져도 충분히 먹지 못하고 먹다 사례가 잘 걸리고 배에 가스 차는 문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깊은 젖물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두 끝만 무는 얕은 젖물림 상태가 되고 엄마 유두에 상처가 생기고 통증이 생기기 쉽답니다. 아기의 혀는 위아래로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뒤로 파도처럼 밀어내는 물결 운동을 하며 유두 아래쪽을 눌러 유관을 자극하게 되고요. 그 자극이 모유를 짜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젖병을 빨지 못해서 60ml를 먹는데 40분에서 50분씩이나 걸리는 아기가 코칭을 받으러 온 적이 있었는데요. 혀의 길이와 두께는 모두 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혀와 턱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볼 근육만 이렇게 이런 형태로 빨고 있었어요. 이 아기는 혀의 운동이 잘 되지 않아 젖꼭지를 제대로 감싸지 못하고 있어 젖꼭지의 면이 넓고 피실입이 잘 되는 타입의 젖꼭지로 바꿔주었더니 턱을 크게 움직이며 120ml를 10여 분 만에 먹었는데 그 모습을 본 아빠가 너무 기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기가 혀를 잘 사용하며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강 구조에 맞는 젖병 선택은 아기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혀가 아래에서 유두를 누르고 턱이 피스톤처럼 율동감 있게 움직이며 젖을 짜내는 압력을 더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턱이 유방에 닿아 있어야 깊은 젖물림이 가능하고 혀도 유연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입 천장이 높은 아기 왜 음압을 잘 만들지 못할까요? 수유가 잘 되려면 아기 입 안이 진공 상태, 즉 음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진공 상태가 유지되어야 엄마 젖이나 젖병에서 모유가 빨려 나오고 아기도 효율적으로 빨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입 천장이 높은 아기들은 이 진공 상태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입 천장이 높다는 건 아기의 입 천장이 평평하지 않고 위로 둥글게 솟아있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유두를 잘 물었을 때 혀와 입 천장 사이에 공간이 남게 되는데 수유 중에는 혀가 유두를 감싸고 위쪽 입 천장은 눌러져야 그 사이가 밀폐되며 진공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입천장이 높으면 혀가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입천장을 완전히 밀폐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입안이 진공 상태가 되지 않고 유두가 입안에서 자꾸 빠지고 쩝쩝 찹찹 하는 혀 차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유 중에 소리가 많이 나고 공기를 삼켜서 아기도 불편하고 엄마의 유두 사이즈가 작을수록 입 천장 공간이 남아 더 아프고 힘든 수유가 되기 쉬워져요. 혀 차는 소리를 자주 내는 수유가 반복되면 아기의 섭취량과 소화 상태에 점차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공기를 함께 많이 삼키게 되면서 복부팽만, 트림, 방귀가 많아지고 유두가 계속 자극되다 보니 엄마는 수유할 때마다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입안의 음압이 불안정하니 젖을 오래 빠는 것이 어려워지고 수유는 자주 하지만 체중이 늘지 않거나 수유 간격이 짧아지는 상황이 이뤄질 수도 있어요. 또한 입안에서 유두가 고정되지 않고 아기의 삼키는 타임이 조금만 어긋나도 사례가 잘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기 입장에서도 수유가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져 점점 젖빠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수유 중 아기가 자꾸 혀 차는 소리를 낸다면 먼저 젖물림과 수유 자세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솔소대가 짧거나 입천장이 높은 아기들은 얕게 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기의 턱이 유방에 밀착이 되어 있는지 유름까지 깊이 물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젖병 수유 시에는 젖꼭지 선택도 매우 중요한데 솔소대가 짧은 경우에는 유두가 둥글고 유륜이 좁은 젖꼭지는 아기가 혀를 많이 사용해야 하고 유두를 감싸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평평하고 면이 넓은 젖꼭지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분유나 모유가 너무 빠르게 흘러나오면 사례가 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낮은 젖꼭지를 사용하거나 젖 흐름이 천천히 나오는 젖꼭지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특히 입천장이 높은 아기의 경우에는 혀와 입천장 사이에 생기는 공간을 채워줄 수 있도록 유륜이 넓은 형태의 젖꼭지를 선택해 주는 것이 수유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 유방이 너무 단단하면 아기가 깊게 물기가 어렵겠죠? 수유 전에 유방 전체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유두와 유륜의 신축성을 높여주는 유방 관리도 필요하답니다. 지속적으로 혀 차는 소리, 분수토, 복부 팽만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솔세 단축증 여부를 확인하고 시술이 필요한지 소아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젖병 수유 중이라면 아기의 구강 구조에 맞는 젖꼭지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아가소음 육아 전문가와 상담 후 구강 구조에 맞는 젖꼭지를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수유 중 나는 혀 차는 소리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아기와 엄마 모두의 불편감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아기의 젖물림, 구강 구조, 젖꼭지 선택까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신다면 수유가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워질 수 있을 거예요. 수유는 단순히 아기를 먹이는 시간이 아니라 엄마와 아기가 가장 깊이 교감하는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언제나 엄마의 수유 여정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아가솜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